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지.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고 김치를 썰면서 문득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맞벌이에 육아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김치를 넣고 고기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저는 밑반찬도 몇 가지 더 챙겼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7시쯤 저는 가방에 반찬통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전화는 하지 말자. 은정이 바쁠 텐데.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현관 앞에 두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 앞까지 걸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자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조용히 반찬통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꺼내 써놓았습니다. 은정아, 반찬 좀 해봤어. 바쁘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으렴. 쪽지를 반찬통 위에 올려놓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부담 주면 안 되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보면 연락하겠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이는 고마워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모자라면 또 해줄게.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괜찮으려나.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생선 좋아하니까 혼잣말을 하며 저는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다시 아들 집 앞에 반찬을 두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쪽지를 남겼습니다. 은정아, 생선 구워봤어. 애들도 좋아할 거야. 돌아서는데 문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은정아. 집에 있었구나. 네, 오늘 재택근무예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반찬만 두고 가려고. 어머님, 잠깐만이라도요. 며느리가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소파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쁘잖아. 아니에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손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며느리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반찬 정말 감사해요. 저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좀 해왔지. 어머님 덕분에 정말 살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정아, 너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뭔가 더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고기를 사고 채소를 샀습니다. 내일 또 반찬 해줘야지. 집에 와서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만들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내가 필요한 거잖아.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응, 반찬 좀 해왔어.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이거 왜 안 먹었어? 그게 저희가 요즘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아서요. 그럼 미리 말하지. 내가 괜히 또 만들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네, 어머님. 저는 새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입에 안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오래된 친구 미자였습니다. 어머, 미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그렇지.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미자가 물었습니다. 뭐? 혼자 사니까 외롭지. 나도 그래. 남편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순자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 글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반찬을 자꾸 해주는데 은정이가 잘 안 먹는 것 같아. 그래, 입에 안 맞나 봐. 그런가. 근데 순자야, 혹시 미리 물어봤어?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아니, 그럼 물어봐야지. 요즘 애들은 다 바빠. 반찬도 많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미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부담을 준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리 물어볼 걸.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도 말을 하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빈 반찬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 필요 없었나 봐.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 있지. 엄마, 요즘 반찬 안 해주시네요? 너희가 안 먹잖아. 그게 아니라 은정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엄마, 서운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어색해서 과일을 조금 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어머님 앉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바빴어. 저 할머니 반찬 먹고 싶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반찬이 좋아? 네, 할머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고맙다, 지훈아.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맛있겠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은정이 요리 실력 늘었죠?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어. 하지만 왠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있어도 필요 없는 건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부 종료.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반찬은 어느새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가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제 마음을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